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해석개론 1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먼저 한 학기 동안 동영상 강의 듣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프라인 수업하면 제가 여러분들 반응 확인하면서 좀 쉬운 건 빨리 하고 어려운 건 여러 번 다시 얘기하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요. 온라인 수업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아쉽습니다. 제가 판서 이제 가끔 틀리잖아요. 판서 실수하거나 그러면 그 수업 시간이면 이제 학생들이 지적해 주니까 바로 고치고 이러는데 혼자 녹화하다 보니까 녹화할 때는 칠판이 가까우니까 모르다가 나중에 업로드한 뒤에 찾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건 명백한 동영상 강의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장점도 있긴 있어요. 강의를 녹화해서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돌려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유튜브 채널에 올리다 보니까 매 시간마다 뭐 어떤 동영상을 누가 보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동영상 누가 얼마나 본다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데 보니까 시험 전에 이럴 때는 동영상을 다시 보는 횟수가 많더라고요. 해석계로는 특성상 지난 수업 놓치면 이번 수업 따라가기가 힘든데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동영상 강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가을에 있을 해석개론 2는 당연히 해석개론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기반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해석개론 2를 여러분들이 수강할 때 혹시 필요하면 해석개론 1의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해석개론 1의 영상을 당분간은 내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 14주 때 언급했던 것처럼 미분이 해석개론 1에서 가장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5주차는 40분 정도 8달관 311호에서 녹화를 하긴 했는데 그거 그냥 안 쓰고 좀 다른 식으로 제가 이번 학기에 맡은 수학 1처럼 PPT로 시험 삼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동영상에 올라갈 건데요. 해석개론 1 중에 가장 내용 부담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해석개론 2는 판소로 진행할지, 그래서 우리 14주차 때처럼 할지, 아니면 15주차처럼 PPT로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기말고사 때 설문조사 한번 할 테니까 각자 의견 한번 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미분을 처음으로 정의를 했고요. 물론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사용해서 미분을 정의한다를 제외하고는 명제나 증명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수학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분이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해석개론 2에서 다변수 함수로 넘어가면 수학 2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x, y에 관한 함수, 좀 더 일반화된 함수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미분이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런데 일변수 함수의 미분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미분은 본질적으로 극한을 조금 잘 다루기만 하면 해석개론 수준에서는 가장 쉬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미분은 이 영상도 그렇고 이 다음 영상들도 그렇고 사실 거의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딱 하나 이번 영상에 다룰 체인룰의 증명만 조금 까다롭습니다. 연쇄법칙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있죠. 증명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체인룰은 계산은 굉장히 익숙하고 개념도 쉬워서 예제들 모두 쉽다고 느낄 겁니다. 근데 증명은 고등학교 때나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 수학 1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8.1단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f가 i라는 오픈 인터벌에서 r로 가는 함수라고 합시다. 얘가 x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얘 정의 아주 간단하게 이 극한이 존재할 때 고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단 하나 우리는 이제는 극한을 고등학생처럼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열심히 수열의 극한, 입실론 n 아규먼트, 함수의 극한, 입실론 델타 아규먼트를 사용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정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복잡하지 않은 예제들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극한의 성질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얘를 함수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함수의 극한이 존재할 때, 즉 어떤 L이 있어서 이 아래에 있는 조건을 만족할 때입니다. 얘는 함수의 극한이 L이다를 다시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 gx라는 함수의 극한이 L이다를 그냥 그대로 써놓은 것 뿐이죠.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x랑 x0가 델타만큼 가까우면 그리고 x는 당연히 정의역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gx랑 l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입실론만큼 가깝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쵸? 얘를 우리가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
식에다가 양변에 x-x0를 곱해서 분모 부분을 없애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쓰는데 아래의 식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x-x0는 x가 x0가 아닌 이상 나눌 수 있으니까 얘를 양변을 x-x0로 바꾸면 그냥 바로 있는 이 두 번째 동치 조건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그 f'x0를 L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이제 함수의 극한에 엄밀한 정의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이 첫 두 줄을 읽다 보면 이거는 뭐 고등학생들한테 설명해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만한 정의기는 합니다. 그쵸. 우리가 다른 건 극한이 필요할 때마다 극한을 조금 엄밀하게 쓴다는 것 제외하고는 없어요. 자, 이제 f가 만약에 x0에서 미분 가능한데 f 프라임 x0를 안다고 합시다. 이제 우리가 그 L의 정확한 캔디데이트를 알 때는 이렇게 데어 리그지스텔 이런 걸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왜? f 프라임 x0를 이미 아니까. 그 후보를 명확하게 아니까. 이럴 때는 위에서 데어 리그지스텐을 좀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L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쓰지 말고 이 우리가 여기서 괄호쳤던 이 부분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즉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x랑 x0가 충분히 가까워서 델타보다 작기만 하면 거리가 그러면 gx랑 f'x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라는 것이 f가 x0에서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값이 fx0다 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죠? 이 마지막 이 컨디션도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써볼게요. 그러면 이 마지막 이 컨디션 대신에 우리가 그 양변에다가 x-x0를 곱해주면 fx-fx0 곱하기 x-x0가 입실론 곱하기 x-x0랑 비교했을 때 더 작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을 우리가 그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값이 f'x0인 컨디션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마지막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얘를 그냥 우리가 뭉쳐서 써봅시다. fx 빼기 fx0는 이 델타 x입니다. 그리고 델타 f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델타 f'x0 곱하기 델타 x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입실론 곱하기 델타 x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분의 정의를 생각을 해봐도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그냥 이 얘기잖아요. 이거랑 f'x0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거를 그냥 다시 쓴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냥 단순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연쇄 법칙을 엄밀하게 증명하려고 그렇습니다. 연쇄 법칙 한번 봐봅시다. 우리 명제 다 알고 있어요. 이 i라는 정의역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오픈 인터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j라는 오픈 인터벌로 그 다음에 또 여기 r이라는 영역으로 이렇게 함수가 간다고 칩시다. i에서 j로 f가 가요. 물론 i는 여기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에서 r로 이렇게 g가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컨디션에서 내가 이 왼쪽에 x0가 있다고 합시다. 다 아는 얘기네. 그리고 여기로 갔을 때 fx0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 함수 f가 x0에서 미분 가능하고 g라는 함수가 fx0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된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 합성함수가 역시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값은 얘다 라는 것. 고등학교 때부터 연쇄 그 법칙 혹은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잘 알고 있고 수학원에서도 우리 아주 많이 썼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개념적으로 알고 있고요. 증명도 뭐 대충 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1학년 때 수학원에서는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합성함수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요거잖아요. d 컴포지션 f by dx 이거를 x0에서 구하고 싶어요. 맞죠? 그래서 그 차이를 생각하고 싶어요. 얘는 델타 f로 나누고 곱하고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 왼쪽 근데 여기는 당연히 fx0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x0에서 보는 거예요. 따라서 극한을 생각을 하면 이 왼쪽의 극한은 뭐 G', 오른쪽의 극한은 F', 그래서 G' 곱하기 F'이다. 이렇게 증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증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극한처럼 쓴다. 그러면 그냥 이거 풀었으면 이 아래 줄처럼 되겠습니다. 그렇죠. 델타 G 컴포지션 F 나누기 델타 X 였어요. X0로 갈 때 얘 극한이 존재하면 돼요. 그쵸? 근데 이 위에서의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면 이 델타 F로 나누고 델타 F로 곱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왼쪽은 왠지 G' fx0가 나올 것 같고 오른쪽은 f'x0네요. 그쵸? 그렇게 썼다고 해도 이게 참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 왼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얘는 x가 x0로 갈 때 극한이 뭐 있습니다. 왜? f가 x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오른쪽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이렇게 점선으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이 오른쪽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수 f에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 말고 다른 컨디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이 되게 나쁘면 뭐 sin x분의 1 뭐 이런 함수들처럼 fx 빼기 fx0가 엄청나게 많이 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운이 나빠가지고 x0 근처에서 전부 제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을 0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이 체인룰의 증명이 대체적으로는 맞지만 많은 경우에 f의 증명이 안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증명이라고 믿었던 것들 그거 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엄밀하게 증명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증명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사실 그 미분 파트에서 증명이 까다로운 유일한 그 정리가 이 체인룰입니다. 근데 우린 두 가지 타입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요. 자,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것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x랑 x0가 무지무지 가까우면 그러면 우리 보이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g 컴포지션 f x랑 g 컴포지션 f x0 빼기 x 마이너스 x0가 요 값을 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L이랑의 차이가 충분히 가깝다. 이걸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이 나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아 보이죠? 근데 x-x0를 여기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식의 양변에 곱하는 순간 앞에서 얘기했던 동치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식은 조금 더 다루기 편한 식이 됩니다. 왜? 얘는 나눗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삼각부등식 같은 걸 적당히 써서 이 하늘색으로 밑줄 친 이 식이 만족하게 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는 L의 후보, 즉 합성함수의 미분의 캔디데이트이 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얘는 G' 곱하기 F'이에요. G'은 fx0에서 계산한 것, F'은 x0에서 계산한 것.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증명을 두 가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이 정의만을 사용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좀 더 개념적으로는 직관적인 증명이에요. 자, 이 컨디션 다시 쓰면 얘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자, 체인룰의 증명을 한번 봐봅시다. f라는 함수가 i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물론 i는 열린 구간입니다. x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m이 있고 0보다 크거나 같은 m이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숫자가 있어서 이 x랑 x0의 차이가 c보다 작거나 같으면 fx 빼기 fx0의 차이가 m 곱하기 x-x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m과 c가 있다 라는 걸 증명을 할 겁니다. 증명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름이 렘마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런 비슷한 컨디션을 우리가 립시츠라고 불렀습니다. 얘는 립시츠긴 한데 모든 점에서 립시츠는 아니에요. x0에서 립시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0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점과는 비교가 안 돼요. 거리가 c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일반적인 립시츠처럼 뭐 우리가 일반적인 립시츠는 x-y를 m 곱하기 x-y로 바꿨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y가 하필 x0일 때만 얘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증명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f가 x0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그대로 써보면 x-x0가 델타보다 작거나 같으면 작으면 그러면 이
fx 빼기 fx0 빼기 f 프라임 x0 곱하기 x 마이너스 x0가 x 마이너스 x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숨어 있는 거지? 우리가 입실론이 1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1이라는 입실론에 대한 델타를 찾은 것입니다. 맞죠? 그죠? 이거 x 마이너스 x0로 나눠보면 그 델타 f 나누기 델타 x 빼기 f 프라임 x0가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쓴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조건을 삼각부등식을 사용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냥 이거 빼기 이걸로 쓰고 얘를 이게 오른쪽으로 옮긴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C를 델타라고 놓고 C랑 M이 있다 그랬으니까 어떤 수로든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C를 델타라고 놓고 M을 F 프라임 X0의 절대값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 모든 것이 성립합니다. 간단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의 핵심은 X랑 X0가 가까우면 이 델타 F랑 델타 X를 충분히 가깝게 만들 수 있다. 얘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요. 델타 X가 작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우리가 체인룰의 정리의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 했던 렛마를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써봅시다. F가 X0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렛마를 적용을 하면 M과 C를 찾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값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M과 C를 찾을 수가 있어서 이 조건, 즉 립시츠라는 조건을 만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족해야 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X랑 X0의 거리가 충분히 가깝다고 해요. 그러면 G 컴포지션 fx 빼기 G 컴포지션 fx0 빼기 L, 우리가 미분의 캔디데이트로 잡고 있는 그 L입니다. L 곱하기 x-x0가 충분히 작아서 입실론 곱하기 x-x0보다 작다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것처럼 뭔가 증명하기 전에 이제 극한 같은 데서 많이 다뤘던 것처럼 증명하기 전에 뭔가를 써보고 거기서부터 필요했던 델타를 명확하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 조건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 조건을 좀 보기 힘들잖아요. 좀 간단하게 한번 써봅시다. 자, 이 조건, 이 둘을 합치면 델타 G 컴포지션 F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아까 이 미분한 것, 합성함수의 미분으로의 캔디데이트는 우리가 L이라고 그랬고요. 이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얘는 델타 X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 이 차이가 델타 X 곱하기 입실론보다 작다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식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 식, 혹은 여기 있는 이 식, 이 둘 똑같은 식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얘를 어떻게 할까? 이거 사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아이디어랑 되게 비슷합니다. 얘는 지금 델타 X도 움직이는데 델타 F도 동시에 움직이고 델타 G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삼각부등식을 써서 둘로 가르고 싶습니다. 하나를 고정하고 하나만 움직이게. 그래서 우리가 좀 계산하기 편하게 얘는 이제 X가 움직이면 F도 움직이고 따라서 G도 움직이고 그런 건데, X는 우선 냅둬버리고 이 fx가 움직이는 것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G 프라임 델타 Y를 빼주고 한 번 더 해줍시다. 델타 Y나 델타 F나 똑같습니다. 그냥 함수냐 아니면 그 함수로 나온 결과값이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쪼갰습니다. 쪼갰더니 이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이거 델타 G 이거 그대로 쓴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는 Y가 움직이는 것, 즉 fx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얘도 우리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냥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네요. 맞죠? 여기서 G'이 공통이니까 이 G'을 밖으로 뺐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얘는 G가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G가 미분 가능하니까 뭐 작은 수 곱하기 델타 Y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뒤에는 F가 미분 가능하니까 얘를 작은 수 곱하기 델타 X로 쓸 수 있겠네. 그래요. 얘를 합쳐보면 우리가 이렇게 입실론 1 M1 델타 X 더하기 G 프라임 입실론 2 델타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얘가 최종적으로 입실론 곱하기 델타 X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하고 싶은 것, 이거 곱해서 2분의 입실론 정도 나오면 되겠네? 그죠? 이거 곱해서 2분의 입실론 정도 나오면 되겠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증명을 봅시다. 입실론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입실론 1을 2n분의 입실론으로 잡을 거예요. 왜 이렇게 잡았을까? 얘에서 그 앞에 있는 부분을 2분의 입실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물론 이 파란색은 증명이 아니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입실론 2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을까? 이 뒤에 있는 거랑 곱해서 2분의 입실론이 나오게 잡은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거 뭐 해석개론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다른 많은 과목들에서 쓰이는 트릭인데요. G'이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0이 절대 안 되게 적당한 값을 더해줬습니다. 그래요. 뭐 꼭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양수면 돼요. 100도 되고 0.1도 되고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가 입실론 1과 입실론 2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유는 증명을 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에서 그렇게 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증명해 봅시다. G가 그 fx0 얘를 귀찮으니까 이렇게 y0라고 표시하면요. y0에서 미분 가능하다가 체인룰의 그 조건이었습니다. f가 x0에서 미분 가능할 것, g가 fx0, 즉 y0에서 미분 가능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니까 어떤 에타가 존재해가지고 y-y0가 에타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그러면 이 델타 그 g랑 g 프라임 곱하기 델타 y의 차이가 충분히 작겠네요. 그렇죠. 자, 미분의 정의를 한 번 쓴 겁니다. 입실론 1에 해당하는 에타를 잡은 겁니다.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f는 x0에서 미분 가능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델타 1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똑같이 x랑 x0의 거리가 충분히 가까우면 델타 1보다 작게 가까우면 그러면 이 델타 f랑 그 f 프라임 곱하기 델타 x0랑의 차이가 입실론 2 곱하기 x-x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델타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델타를 이렇게 위에서 구한 이 C랑 델타 1의 작은 값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증명. 혹시 x랑 x0의 거리가 가까우면 그러면 결론.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값이 입실론 곱하기 x-x0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여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증명을 간략하게 이 위에 이미 써놨습니다. 정말 그 증명이 되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얘를 삼각부등식으로 갈라요. 이 g' 델타 y를 넣고 뺀 겁니다. 좀 복잡하게 썼지만 g' 델타 y 맞죠? 이거 넣고 똑같은 거 뺐어요. g' 델타 y 맞죠? 앞에 있는 것을 좀 더 간단하게 썼습니다. fx0 쓰기 복잡하니까 fx를 y라고 fx0를 y0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g의 미분 가능성과 생김새가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렇죠. 뒤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G' 뺐던 것처럼 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G'을 제외하고 뒤에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이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합쳐서 입실론 곱하기 y-y0. 왜? G가 y0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이 밑줄 친 이 델타 f f 프라임 델타 x0를 입실론 2 곱하기 x-x0로 왜? f가 x0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얘네들이 합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입실론 1을 2n분의 입실론으로 잡았어요. 당연히 뒤에 있는 거는 나눠가지고 2분의 입실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실론2를 2 곱하기 G 프라임 더하기 1분의 입실론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나누니까 얘랑 얘랑 나눠줘서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합쳤더니 입실론 곱하기 x-x 제로보다 확실하게 작아졌습니다. 이게 체인룰의 증명입니다. 물론 이게 증명을 그냥 처음부터 딱 읽다 보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지만 사실 한 스텝 한 스텝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렇지만 극한의 정의를 사용하지 않으면 증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때 혹은 수학원 때 우리가 체인룰을 개념적으로만 특수한 경우에만 이해하고 엄밀한 증명은 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얘는 뭐 증명은 이제 사실 끝났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 부교재인 바트 앤 쉐버트에서 나오는 증명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실 이 증명은 이제 우리가 뭐 해석개론을 듣고 나서 보통 듣는 복수함수론 같은 과목에서 이제 뭔가 함수의 그 미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증명할 때 자주 나오는 그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명도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증명은 쉬운데 증명이 직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떤 함수가 있고 C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동치입니다. 하나는 F가 C에서 미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어떤 P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C에서 연속이고 이 함수가 이 스타라는 컨디션을 만족한다. fx 빼기 fc가 px, x-c랑 정의역에서 같다. 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 f'c가 pc랑 같다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증명은 아주 쉬워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컨디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f'이랑 얼마나 다른지 좀 명확하지가 않죠. 이 함수는 C에서는 f'이랑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에서는 f'이랑은 보통 차이가 좀 있는 함수입니다. 나중에 그 예제 같은 것들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합시다. 자, 1에서 2로 가는 증명. 우리가 이 p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정의 잘 되죠? 그죠? 아무 문제 없이 정의가 잘 돼요. x는 c가 아니니까. 그리고 x가 c일 때는 이 phi c는 f'c로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함수는 이 스타라는 컨디션은 바로 만족을 해요. 그쵸? 양변에 x-c를 곱하면 되니까. 중요한 점. 얘가 연속이냐? f가 뭐 연속함수니까 얘는 그냥 당연히 연속함수기는 하겠네요. 자, 그런데 그 C에서 연속이냐는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다행히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C에서의 px의 극한을 생각을 해라. 그러면 얘는 f가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f'c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 f'c는 phi c였으니까 얘가 phi c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x가 c로 갈 때 phi x랑 phi c랑 같은 겁니다. 즉 phi가 c에서 연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번 컨디션이 만족하면 2번 컨디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 함수는 C 말고 다른 점에서는 연속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2번에서 1번 조건을 만족하는 그 증명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저 조건을 만족하는 p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p라는 함수는 다른 점에서는 모르지만 최소한 C에서는 연속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phi x를 C로 갈 때 극한은 phi C랑 같습니다. C에서 연속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phi x의 정의가 얘였습니다. 얘랑 똑같으니까 극한을 취하면 똑같겠죠. 즉 왼쪽에 극한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에 극한이 존재하니까 f는 C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정의를 만족하니까. 그렇죠. 즉 f'c가 phi c랑 같아요. 왜? 극한이 phi c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케이스를 증명을 다 했습니다. 자, 기억하고 있을 건 딱 하나입니다. C에서 미분 가능한 거랑 동치 조건이 이 스타 조건을 만족하는 C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눈으로 딱 보이는 조건은 아닌 것 같죠. 근데 얘를 사용을 하면은 체인룰을 굉장히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체인룰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I에서 J로 가고 그리고 R로 가는 거예요. 맞죠? 여기에 F가 있고 여기에 G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점은 여기 x0라는 점이 i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걔를 f로 보낸 fx0라는 점은 j라는 구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f 프라임 x0가 존재한다. 왜? f가 x0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이 조건이 체인 룰의 가정입니다. 따라서 방금 앞에서 했던 그 카라시아도리 정리를 사용을 하면, 그러면 이 phi라는 연속 함수가 있어서 x0에서만 연속인 함수가 있어서 fx 빼기 fx0가 px 곱하기 x-x0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앞에서 했던 렘마를 그대로 써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g 프라임 fx0 얘도 있잖아요. 즉 이 g 프라임 y0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j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있어서 얘는 y0, 즉 fx0라는 데서 연속이고, 이 gy 빼기 gy0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프사이라는 함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얘도 앞에서의 카라티아도리 컨디션을 쓴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 얘입니다. 맞죠? 우리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이겁니다. 예.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봤어요. 얘를 계산을 했더니 합성함수의 미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역시 카라티아도리 렘마를 쓰고 싶어요. 얘를 봤더니 얘는 정의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y 대신에 fx, y0 대신에 fx0를 넣은 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색깔로 이 f-fx0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우리가 이 phi x 곱하기 x-x0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위에 두 개가 모든 xi, 모든 yj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이 맨 아래에 있는 이 식이 항등적으로 성립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한데 얘를 좀 큼지막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요. 뭐 큼지막한 함수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 세타 x 곱하기 x-x0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얘기는 합성함수 곱하기 그 연속 C에서 그 x0에서 연속인 함수, 당연히 다 연속인 함수니까 이 세타라는 함수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이 G 컴포지션 F도 역시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 카라시아도리 정리에 의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미분이 뭐냐? 얘에다가 x0를 넣은 값이에요. 이 세타 x에다가 x0를 넣어봅시다. 여기에다가 x0를 넣은 거예요. 이거 이 x0를 넣으면 앞에 여기가 푸사이 fx0가 되는 거죠. 그게 얘인 겁니다. 그리고 이 phi x0는 phi x0가 되는 건데 얘는 우리가 앞에서 f 프라임 x0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식, 이 합성함수의 미분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체인 룰을 두 가지 타입으로 증명을 해 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 타입이 이제 정말 정리를 사용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직관적이긴 하지만 그 두 번째 타입도 이제 나중에 해석개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나중에 많이 쓰는 증명이다 고 생각하고, 체인 룰의 쉬운 예제들을 한번 봐봅시다. f라는 함수가 그 i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 f의 n승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 역시 마찬가지로 i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얘 미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고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래서 미분이 쉽다고 했던 겁니다. 체인룰의 정리의 증명을 빼고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g라는 함수를 우리가 그 y를 y의 n승으로 보내는 이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f의 n승을 f랑 g의 합성함수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체인룰을 쓰면 g의 미분, 그러니까 n 곱하기 y의 n-1승, 그 다음에 f의 미분, f'으로 쓸 수가 있다. 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체인을 모르는 학생 아무도 없으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f라는 그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fx0가 0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f의 절대값을 취한 함수도 역시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그 f 절대값을 취한 함수의 미분은 f'x에다가 사인을 곱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인 함수가 무슨 함수인가요? 이거 우리 알고 있는 함수인데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x가 0일 때는 0, x가 0보다 클 때는 1 이렇게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말 그대로 그 x가 어디에 있냐 부호를 나타내주는 함수예요. 이런 함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fx0가 0인 경우는 안 다뤄요. 그리고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그래서 크거나 작거나에 따라서 부호를 그대로 놔두거나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즉 사인 곱하기 f'으로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괜히 거창하게 써놨지만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g를 이 y의 절대값이라는 함수로 생각을 합시다. 이 절대값 함수,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0에서는 미분 안 돼요. 0이 아닌 점에서는 뭐 이 함수 우리 미분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생긴 함수니까 왼쪽에서의 0보다 작을 때의 미분은 마이너스 1, 0보다 클 때의 미분은 1이잖아요. 그래서 얘의 미분은 사인 이 y가 되겠습니다. 물론 y는 0일 때는 우리 미분 불가능하니까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아닐 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의 절대값은 f라는 함수의 g를 더한 것, 즉 합성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분을 생각해라. 그러면 당연히 g의 미분 사인 함수 곱하기 f의 미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거창해 보이나요? 아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하면 얘의 그 절대값의 미분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 f'을 미분을 해요. f'을 미분하면 이게 2x인가? 그렇죠. 그렇죠. 얘를 그냥 그 사인을 곱한 거니까 이거 음수가 될 때 그 음수의 사인을 곱하기 여기 사인 x제곱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편하게 씁시다. 사인 함수 곱하기 미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로 그려보면 되게 장명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그려봅시다.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의 절대값을 취한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우리가 이 파란색으로 그려봅시다. 절대값을 취하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f의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얘의 그 기울기를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내가 뭐 예를 들어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이 점에서 기울기가 뭐지? 이 점에서의 기울기 이렇게 대칭시킨 거잖아요. 그죠? 부호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게 이 기울기는 그냥 그대로 구하고 혹시 함수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사인을 곱해줘라 라는 의미다. 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한 예제를 더 봐봅시다.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fx라는 함수는 그 0일 때는 0, 그리고 0이 아닐 때는 x제곱 곱하기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라고 합시다. 이 함수 그래프 개형 그려라. 그러면 이거 우리 그래프 개형 그릴 수 있습니다. y는 x제곱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x제곱을 그려봅시다. 이게 y는 x제곱이에요. 그죠? 역시 이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그러면 얘를 점근선으로 갖고 그 sin x분의 1처럼 이렇게 흔들려야 되니까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다음에 여기 0이고 또 막 흔들리다가 여기 좀 이렇게 넉넉하게 흔들리는 이런 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f예요. 이 녹색은 예를 들어 이 위에 있는 거는 x제곱,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얘를 미분해라. 물론 우리 이거 x분의 1이랑 사인 함수의 합성함수 곱하기 x제곱 이거 다 미분할 수 있잖아요. 0이 아닐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분하는데. 미분했어요. 그래서 0이 아니기만 하면 이거 이 녹색으로 박스 쳐진 거 미분하면 되니까 이거 미분 다 할 수 있잖아요.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0일 때는 그렇게 안 되네. 함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정의가 다르니까 우리가 미분의 정의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제 공식 안 사용하고 미분의 정의를 사용해서 증명해야 되는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수학원에서도 그렇고 그거의 연장선입니다. 미분의 정의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x가 0일 때는 f0는 0이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sin x분의 1을 x로 나눈 이 극한이 존재하는지를 보이면 됩니다. 근데 이거 샌드위치 렛마이어에서 0이죠? 왜? sin x분의 1은 g가 커봤자
그 사인 x분의 1은 g가 커봤자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잖아요. 따라서 여기다 x를 곱해보면 이 x 사인 x분의 1은 g가 커봤자 마이너스 x부터 x니까 왼쪽도 0으로 오른쪽도 0으로 가니까 가운데 있는 애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극한이 0이니까 f는 0에서 미분 가능하고 f 프라임 0은 0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f 프라임은 모든 x라는 점에서 전부 존재해요. 모든 x라는 점에서 전부 존재해요. 하지만 이 f 프라임은 0에서 극한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미분한 이 공식, 이 주황색으로 써져 있는 이 공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x가 0으로 갈 때 얘는 수렴하지 않잖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1이 발산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에서 그 형태가 명백합니다. 기울기를 보면은 이 영역을 확대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구간이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아무리 0에 가깝더라도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확 작아졌다가 이렇게 커졌다가 확 작아졌다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긴 한데 0에서는 f'이 연속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함수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가장 많이 쓰이는 예로 이 3번의 예제가 쓰입니다. 이요. 하나 중요한 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우리가 확장시키고 싶어요. f라는 함수가 i에서 r로 가는 i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합시다. 혹시 이 f가 물론 이제 미분 가능하다고 했는데 미분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f'이 연속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를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다 혹은 continuously differentiable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길죠. 기니까 우리가 좀 줄여가지고 얘를 f가 C1i라는 집합에 들어간다 라고 보통 많이 써요. 혹은 f가 C1 함수다 라고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무의 k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의를 조금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함수 중에 f가 k번 미분 가능한데 k번 미분한 이 k번째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들의 모임을 cki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그 k번 미분 가능한 함수보다는 조금 더 작은 집합인 거예요. 뭐 이 위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그 한 번 미분 가능하지만 미분한 것이 연속이 아닌 함수, 즉 이 위에 있는 함수는 C1에는 안 들어가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조금 응용하면 K번 미분 가능하지만 CK에는 안 들어가는 함수도 역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래요. 자, 엄청 단순한 얘기. 함수가 뭐 다항식이라고 합시다. 혹은 뭐 그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지수 함수, 뭐 로그 함수 이렇다고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무한번 미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모든 n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고 그것도 미분 가능하니까 역시 연속이에요. 즉 cn 안에 들어갑니다. 증명할 수 있겠죠. 다항식 같은 경우는 몇 번 미분하다 보면 0이니까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미분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은 함수들이 있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위에서 정의했던 이 함수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긴 하지만 f라는 함수가 C1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 연쇄 법칙,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연쇄 법칙이긴 하지만 그 새로운 미분의 정의를 사용을 해서 연쇄 법칙을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해봤고 간단한 너무너무 간단한 예제들을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미분의 그 예제들 평균값 정리랑 그리고 그 짜잘한 다른 간단한 정리들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